자, 규격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이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은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작을 할 건데요. 그냥 하시는 거는 아닙니다. 일단은 설명드리기 좀 복잡하니까 작업할 레이어에다가 우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보시는 건 아까 간략하게 그렸던 아이가 있었죠? 어디 갔니? 자, 여기 있네요. 자, 저는 모바일밖에 그리지 않은 상태라서 모바일 그대로 써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케치, 손으로 그린 그 스케치 내용을 가지고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헤더 부분이 있네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릴 때 그냥 어떻게 그려라? 큰 틀부터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들어가는 아이는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큰 틀 먼저 표현을 하셔야겠죠. 자, 몇 번 해보셨기 때문에 뭐 스케치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용 들어가고 차후에 약간씩 바꿔나가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격, 뭐 디테일하게는 아니어도 잡았다면 우리는 그대로 카피하거나 컨트롤 C, 컨트롤 F를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방법을 동원하시면 됩니다. 컬러 좀 더 진하게 들어가겠죠. 밑에 보이는 게 밑에 있는 이 타이틀 부분이 미세하게 좀 보이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틀, 규격 안에서 끝나게 만들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레임 안쪽에 색깔까지 넣는 바람에 안 보이니 레이어를 바꿀게요. 그래서 상단과 헤더와 광고 영역이 모자라네요. 저는 조절을 좀 더 해서 이 정도 규격이 들어가게끔 하겠다. 설정하시는 거겠죠. 디테일하게 사이즈를 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는 내용은 저 같은 경우는 광고가 있으니까 작게 만들어서 밑에 들어가는 광고 영역도 보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위에 보이는 화면 규격을 통해서 좀 더 짧게 갈 것인가 아니면 꽉 차게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갈 것인가를 컨트롤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아직은 디테일하게 사이즈를 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좌우 버튼이 하나 있는 스와이프 되는 내용이 또 있으니까 이 아이는 또 얼만큼 가져갈 것인가. 제일 아래쪽에 들어가는 푸터가 있네요. 푸터는 또 얼만큼 사이즈를 가져갈 것인지. 자, 해보셨기 때문에 크게 어려우신 건 사실은 없을 겁니다. 큰 틀 자체가.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진행하셔야 되는 건 어느 정도 사이즈를 조금 맞춰 주셔야겠죠. 당장 사이즈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라고 하신다면 안에 내용물들을 채워 넣으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때 그냥 채워 넣는 게 아니라 PC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PC를 이미 한번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는 로고나 형태들이 어느 정도 규격인지 그 규격을 100% 그대로 들어올 것인지 일정량 줄여서 가져올 것인지 그 비율과 내용들은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실 거예요. 대략적인 비율을 비교를 하시면서 내용물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생각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또는 일단은 틀의 규격을 먼저 맞춰놓고 그 다음 고려하신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 사이즈를 늘릴 때 보시면 제가 지금 6픽셀 정도 늘려봤는데 위로 커지는 게 보여요.
이유는 늘어나는 방향이 가운데서부터 위아래 좌우로 늘어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왼쪽 상단에서부터 늘어나는 걸 바꿔서 진행을 하셔야겠죠. 트랜스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정리를 다시 하시고 각각의 내용들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처음 아이를 기준으로 얼만큼 떨어져라 붙어야 되면 0 하고 간격 조절. 자, 이런 정렬 버튼으로 맞춰가면서 진행을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틀이 나눠졌다, 맞춰졌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아트보드를 줄이기 이전에, 아트보드는 제일 마지막에 줄이셔도 되거든요. 아트보드를 줄이기 이전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영역들을 레이어를 좀 분할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어렵다면 그냥 가셔도 관계는 없는데요. 레이어를 분할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내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처리하는 거, 뭐 했을 때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도 정리가 되거든요. 그때 저는 과거에는 그냥 이 레이어를 여러 개를 바로 만들어 썼어요. 지금도 그렇게 쓰는 걸 좋아하지만 지금은 여기다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틀 안에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안에 눌러보시면 여러 개 따로따로 있죠? 일단 요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 Create New Sublayer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즉 하나의 레이어 안에다가 다시 레이어를 나눈다는 개념이에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그냥 내부에 들어있는 거지 레이어를 쪼개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버튼 눌러보시면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 다르게 들어갑니다. 얘네들은. 자, 그래서 여기다가 헤더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놓고 저는 이 항목을 헤더 자리에다가 넣겠다. 이 얘기하는 거죠. 잘 보시면 미묘하게 색깔이 달라요.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서브레이어, 띡. 색깔 다르죠? 광고 영역입니다. 헤더라고 안 하고 다른 이름 하시면 다른 거 하셔도 돼요. 뷰, 뭐, 박스 이렇게. 헤드 박스라고 쓰시면 되겠죠. 두 번째 광고 영역은 이 자리에. 그 다음에 들어갈 라인은 또 다시 서브레이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내용으로 뭐 그냥 컨박스로 할게요. 담고 또 다른 아이들은 서브레이어 만들어서 담아주고 맨 마지막에 아이는 이렇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 이미지가 뭔지 모르겠네. 자, 다른 건 알겠네. 아, 제가 가져온 아이군요. 상관없고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는 이 아이들은 이 프로토타입의 디바이스를 명칭해서 지금 써놓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안에서 따로 뭐 언급할 필요 없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실 이 레이어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단순하게 확인하시는 용도로만 쓰실 거라면 굳이요? 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시면은 여러모로 작업이 좀 편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시는 것을 일단 권장을 드리는 편이라 대신에 모바일과 타블렛과 PC 같은 경우는 모두 같은 레이어에 넣으시면 관리 면에선 편할 수 있겠죠. 저는 모바일도 따로 할 거고요. 타블렛도 따로 할 거고 PC도 따로 할 거예요 하시냐면 물론 그렇게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제 개인 사이트 지금 구상하다가 아직 스톱돼서 해놓은 상태인데 보시면 이렇게 헤더 부분에다가 헤더죠. 헤더 부분에 얘를 메뉴를 클릭하면 나오게 해라라고 레이어를 따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면 메뉴를 클릭하면 띵. 이거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실제 디자인은 제가 해놓은 건데 여기 컬러가 들어있겠죠.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구성을 짜는 거죠. 마찬가지. 자, 아까 우리가 했던 그리드를 어떻게 낼 것인가. 다른 아이들도 각각의 내용들을 구성을 해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짜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가늠이 되실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모바일에서부터 타블렛 PC로 들어갈 때에 대한 구성을 지금 이미지가 없어서 되게 휑해 보이긴 한데 거의 똑같은 개념으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 이미 저는 알고 있어서 굳이 디자인을 넣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몇 번 연습을 하시려면은 일단은 채워 넣으시면 되는데 그 내용들이 크게 변하진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뭐예요? 꽉 찬 화면이었다면 PC로 넘어오면서 약간씩 공간이 생기게 만든다던가 가로형의 항목이 흘러가게끔 만들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위아래로 보이게 배치되게 만든다던가 약간의 차이는 좀 있죠.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을 구성을 해서 짜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살짝 보여드렸어요. 레이어 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레이어를 따로따로 컨트롤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면 헤드박스 안에 있는 건 필요한 위치에 맞게끔 박스를 만들어 넣으시면 그리고 메뉴도 필요한 크기와 내용만큼 채워서 진행을 하시면 앞전에 피그마라는 툴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피그마보다 이게 낫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피그마 처음 하셨으니까 이제 얘는 그보다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만드는 거니까 퀄리티가 올라간다 이 얘기입니다. 레이어 조금 더 신경 쓰시면서 모바일부터 꼼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틀 위주로 타블렛, PC 이미 하셨겠지만 이쪽에서도 한 번 더 그려보시고 전체적인 느낌을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까 잠깐 보셨던 사이트처럼 메인 이미지는 이렇게 다 뜨는데
이거보단 그래도 좀 정리된 걸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다 만 거라서 제가 지금 데이터가 다 없는 건데 보시면 자 이렇게 레이어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몇 개는 제가 방금 추가하긴 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도 관리가 안 되니까 이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어차피 여기서부터 쭉 들어가는 이 부터까지는 임시 빼고 자, 요 하나가 통째가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구현된 아이들이잖아요.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일러스트레이터는 서브레이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아예 여기다가 이렇게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얘네들을 여기까지 임시 빼고 얘네들을 담아서 넣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그리드, 배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이게 뭐냐면 디바이스 트리예요. 저는 요거 쓰는 게. 그 다음에 그리드 딱 보고 프로스 타입. 그 다음에 임시로 작업하는 것들 이런 거 있으면 모아놓고 빼고 이것도 디바이스인데 그냥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예로 했는 게 있으니까 따로 얘기 안 했고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 이 안에 아까 얘기했던 헤더 메인 위에 들어가는 헤더가 있는데 클릭을 하면 무엇이 되게끔 상단에 메뉴가 뜨게끔 따로 아트보드를 빼셔서 만드시는 것도 되긴 하겠지만 저는 그냥 한 군데 그냥 몰아서 쓰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 보시면 여기 하위에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와 있네. 자, 이것도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얘도 이 부분이 어떤 이제 사이트를 이렇게 개편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 스톱 시킨 건데 보면 이제 과정이나 이런 것들 클릭하면은 이제 예시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제가 쓰던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사이트가 봤더니 자료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영상도 같이 보게 되기도 하고 다른 샘플링 참고할 만한 유튜브 영상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좀 담아야겠다라고 해서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관련된 추가적인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뜨게끔 만들어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죠. 클릭을 하면은 이런 내용들도 뜨게끔 만들어주면 아 내가 어떻게 제작을 할 거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스케치 하셨을 때 썸네일이 아니라 러프나 이런 것들 들어가면 이렇게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상세하게 때로는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보게 하는 게 어떨까 정하는 거겠죠. 아직 둘 중에 하나 뭘로 할지 정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물론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뭐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파악하기도 좀 더 쉽고 더 디테일하게 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반응이 아니라 일단은 그냥 한 PC 버전만 제가 생각을 하고 구현을 해놓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반응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할지 다른 파일에는 또 있어요. 있는데 제가 요거만 일단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아직 메인을 제대로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서브를 간략하게 해놓고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약간 저는 스톱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지 조금 방향이 보이시나요? 그럼 보면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됩니까? 다시 돌아가서 모바일 아직 어설프게 되어 있을 테니까 틀만이라도 글씨 써라 이 얘기 아니에요 당장 박스만이라도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모바일부터 PC까지 다 보이게끔
만들어라.